안녕하십니까? EPI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가 2024년 6월 기준으로 글로벌 빅데이터들의 핵심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의 글로벌 펀드들은 시장에서의 자금을 위험 선호하는 형태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빅데이터들의 흐름을 하나씩 쪼개서 살펴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서구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밥상 물가가 되는데요. 오플레이션, 즉 오렌지 인플레이션이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이 큰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 한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오렌지 주스의 가격 인덱스는 약 10에서 30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에 비해서 지금 약 40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85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지금 의식주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단 경제적인 부분은 미국 주택시장의 큰 변화가 지금 관찰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자산 배분의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자산과 대체 자산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알고 있는 통화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메인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화정책, 즉 긴축을 하기 위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사실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주택 부분에 있어서 펜딩 홈 세일즈, 즉 악성 재고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서브프라임이 있었던 리만 사태가 발생했던 그 수준만큼 폭락했다. 즉 악성 재고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구간과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 주거용 주택 시장에서도 큰 타격이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은 PC라고 하는 소비자 물가 인덱스를 상당히 선호하는 지수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데요. 이 지수가 2%대, 즉 한 2% 정도의 물가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라고 우리는 볼 것이다 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이 2%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전월 대비해서 PC가 0.1% 정도 올라야 됩니다. 즉 그보다 높은 0.2나 0.3, 0.4가 된다고 한다면 연준이 싫어하는 4.8%부터 2.9%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전월 대비해서 0.1 정도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상을 고민해야 된다. 그만큼 매파적인 상황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문제는 신흥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신흥국의 자극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보통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면 파란 색깔이 신흥국에서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 신흥국 국가들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위에 표시가 되게 되면 이렇게 타이트닝, 즉 긴축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밑에 표시가 된다는 것은 완화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최근까지 금리를 미국이 올렸으니까 긴축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아래에 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둘 다 그랬었는데요. 최근 들어와서 갑자기 신흥국들이 자본 유출을 우려하면서 타이트닝, 즉 위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정책의 움직임 자체를. 그러면 생각보다 경기 펀더멘탈이 건강하지 못하고 신흥국도 약간 자본 유출을 걱정하는 긴장을 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지금 누구의 관심도 필요 없고 자신만의 레이스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항상 6월 달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9월 달만 제외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보시면 어느 달에나 좋았습니다. 지난 특정 10년, 20년 이렇게 오래된 기간부터 월별로 수익률을 따져봤더니 대부분 수익률이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9월 달만 좀 피하고 나면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상당히 큰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어떤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센티멘트 측면에서 보시면 사실 조금 이 부분이 좀 우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08년도가 아시는 것처럼 서프라임 사태, 즉 리만이 파산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때 보게 되면 이렇게 동일 가중 투자 방식, 즉 같은 비중으로 S&P 500을 투자하는 방식과 그리고 S&P 500 시가총액 비중대로 투자하는 방식 간의 상대적인 가격의 비율이 요때처럼 다시 떨어졌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개별 기업별로 돈이 다 같이 비슷하게 들어가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특정 기업에 돈이 왕창 쏠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쏠림 현상 자체도 문제인데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만 좋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이 골드만삭스의 추정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고 있는 부분들은요. 골드만삭스가 2024년, 2025년에 기업의 EPS, 즉 이익 추정치를 표시한 건데요. 시장이 올해 10% 정도 오를 거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컨센서스가 한 10% 정도 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봤는데 골드만은 그보다 못한 한 5에서 한 6% 혹은 7%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오히려 한 5%를 비트하지 못할 것이다. 즉 이익 증가율 자체가 작년 재작년에 봤던 것처럼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 그러냐? 지금 보면 이 1분기를 제외하고 2024년에 있는 세계 분기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10% 이상의 이익 증가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이익이 계속 증가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기업의 이익이 경기가 호황을 베이스로 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골드만삭스 추정치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주식시장에 어떤 센티멘트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자산 가격을 형성하는 헤지펀드들의 움직임과 그 영향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권 시장에서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게 마이너스로 표시된 구간은요. 공매도했다. 즉 채권을 공매도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0%.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3배 가까이 채권을 공매도했다라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0 이상으로 즉 채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숏 포지션에 그리고 3배 가까운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구나. 즉 채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언제부터? 2022년 때부터 그랬습니다. 즉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을 확실하게 늘려왔다. 그것도 3배 가까이 늘려왔다. 즉 여기서 공매도로 나온 돈으로 당연히 반대편에 있는 주식자산에 베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채권 포지션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률이냐? 8% 확률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92%가 아니라 8% 희박한 확률을 가진 구간으로 들어왔을 정도로 채권의 공매도의 스탠스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비관적이다. 엄청나게 비관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원자재 유가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원자재의 포지션은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 즉 금리가 올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런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은 오히려 이런 실물 자산의 포지셔닝을 좀 더 높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산 가격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주가도 크게 나쁘지 않고 그리고 AI라고 하는 희대의 사실 그 새로운 혁명을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마치 그 비슷한 코멘트가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 닷컴 버블 시절에 있었고요. 그때는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약 20%, 요 빨갛게 표시되는 20% 수준이 기대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AI 붐이 불면서 약 20%를 찍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양적 완화가 있으면서 이 20%를 뚫고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던 구간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2022년에 골도 깊긴 했는데요. 하지만 AI라는 테마 자체가 지금 마치 닷컴 버블의 향후에 기업의 이익이 약 20% 가까이도 증가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향후에 자산 가격에 불안한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지금 쉽지 않고 그리고 실물 경제가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 지표들에 비해서 조금 부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체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전통적인 자산, 즉 주식과 채권의 움직임과 그리고 대체자산의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부분을 요약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 연준의 움직임은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미 연준 이사들이 훨씬 더 매파적이고 그리고 투자은행들이 오히려 좀 더비시적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본 것이 미 연준 이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기 금리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2.5% 정도가 되고요. 장기의 미국 정책 금리 수준은 오히려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돼서 도이치뱅크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약 4%가 장기 금리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1.5% 포인트가 차이 날 만큼 극명하게 시장의 전문가들과 미 연준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즉 채권 시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주식 시장에서도 약간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뷰를 모건 스탠리의 최고 전략가의 자리를 바꿔가면서 사람까지 바꿔가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뷰를 바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베이스 케이스로 봤을 때 주가 지수가 내년까지 1년 그러니까 1년 후에 봤을 때 1.8%밖에 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 숫자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러면 베이스 케이스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20% 이상 폭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굳이 따져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약 20%도 오를 수 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담보가 돼야 되느냐? EPS가 주당 순이익이 약 한 300불이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 약 한 15에서 20% 가까이 이익이 증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PE 밸류에이션, 즉 이 둘을 곱하게 되면 주가지수 전망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P 값이 21배가 넘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7배에서 18배 정도 미국 시장이 거래됐었기 때문에 약 한 이 역시도 20% 가까운 높은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즉 기업의 이익도 20%나 증가해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줘서 밸류에이션도 높게 책정을 해야만 동시에 이것들이 만족해야만 20%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상당히 최근에 보수적이다. 조금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이 조금 위험해 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5월 마지막 주차에 갑자기 머티리얼적으로 원자재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 3주 동안은 돈이 꾸준히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구리 가격, 금 가격 등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즉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고 났더니 오히려 5월 마지막 주에는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들이 보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상하게도 이런 원자재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시장을 향후에 자산시장을 너무 좋게 봐서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봤는데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충분히 보입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전통적인 자산의 주식과 채권의 움직임은 기존과 완전히 역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해 보이고요. 오히려 이런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글로벌 메인 투자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좀 극명하게 바뀌기 시작한 데이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천천히 하나씩 업데이트 해 가면서 영상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PI 어드바이저였습니다.